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매체, 뭐 비디오, 포토, 그다음 퍼포먼스, 뭐 회화, 조각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를 다루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교육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크게는 이제 민중미술하고 모더니즘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서 그 어느 쪽에도 이제 속하지 않는 작가들이 이제 어느 부분 좀 배척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쎄 그 두 부분이 제가 생각에는 형식만 달랐지 모든 구조나 시스템은 같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도 속하지 않는 이제 독자적인 어떤 표현 언어들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언제나 고민이었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 언어가 있고 또 그 미술사적 어떤 유럽의 텍스트가 있고, 근데 그런 텍스트 교육은 받았지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더 약간 글로벌한 쪽, 그러니까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아시아나 뭐 대부분 이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나 이런 거 잘 모르고. 근데 그런 걸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대중과 아주 직접적으로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 안에서 읽는 것보다는 일단은 작품이 먼저 읽혀지고 나서 그 레퍼런스의 관계성을 찾아가는 쪽, 그쪽에 좀 염두를 뒀던 것 같고요. 피에타가 이제 역사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예를 들면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가 이제 전쟁이 나면 꼭 이제 뭐 죽은 전우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사진 아니면 아기를 끌어안고 이제 그런 류의 사진들이 이제 언제나 실리게 되거든요. 꼭. 근데 인터넷을 쳐보면 이제 피에타가 결국 이제 인간이 갖는 그 최고의 슬픔, 고통 이제 그런 걸 표현한다고 해요. 근데 제 피에타는 양식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마리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캐스팅되어 있고 그 안에서 나온 부분이 이제 죽어 있는데 뭐 다르게 얘기하면 죽은 자기 자신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세 가지 테마로 이루어졌는데 자기 죽음하고 자기 증오, 그다음에 자기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 작업을 했었고요. 전체적인 작품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보통 캐스팅을 하고 나서 포지티브 폼을 보통 흔히들 작가들은 이제 버려내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만 가지고 이제 다듬어서 보통 전시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걸 버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약간 캐스팅했을 때 뭉개져 있던 어떤 형태들이요. 그런 게 일단 또 저한테 흥미가 있고 더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고, 그런 두 개의 어떤 같은 형태지만 되게 다른 어떤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얘기가 되는 것들이요. 엔젤 솔 작업은 이제 2007년에 처음 제작됐는데요. 보통 이제 군복 같은 경우가 환경과 비슷해야 자기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잖아요. 최근 들어 나온 군복들은 보면 이제 뭐 도시 시가전이 많다 보니까 도트 무늬가 많아요. 색깔도 그렇고. 근데 물론 이룰 수 없는 일이겠지만 온 세상이 꽃이라면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꽃무늬 군복을 만들었어요. 근데 꽃 그러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현대미술하는 사람들이 가장 터부시하는 소재고 가장 비꼬는 소재인데 그걸 가지고 역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군인 군복을 만들었고 100명의 아마추어 퍼포머와 이제 퍼포먼스도 했었고, 의외로 이제 미술사를 찾아보니까 샬롯 무어만하고 존 케이지 곡을 이제 샬롯 무어만과 백남준이 이제 공연하는 것도 있고, 꽃을 가지고 폭탄 첼로를 그으면서 했던 퍼포먼스도 있고, 또 우드스탁, 그다음에 반전운동 이럴 때 계속 꽃을 교환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 자체가 이미, 그리고 또 사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사실 죽음과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꽃에 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이미 꽃에 대한 관념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꽃무늬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 꽃무늬 군복을 입고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비디오 작품을 했었죠. 근데 이제 거울이 깨지는 작품이 제가 있는데요. 1994년에 처음 제작이 됐었고,
안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 다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업이 갖는 재미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공간이, 그 반사되는 공간이 팍 깨지고 또 관객이 또 깨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 깨지게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시아보다는 유럽에서 이제 거울에 대한 레퍼런스가 미술사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인식이 좀 쉽게 됐던 것 같고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거울 작품은 그 관객이 자기 자신이 깨지는 것도 있지만 그 환경과 그 시간이 깨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플렉션하고 그 깨지는 거에가 두 개가 이제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래에도 그 미래의 그 시간을 브로큰 시키기 때문에 그 뭔가 그동안 해왔던 시간의 보통 작업과는 되게 좀 약간 차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무빙 시키는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비틀어지고 공간이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되는 어떤 그런 작업을 구상 중입니다. 글쎄, 저는 전체적인 컨셉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글쎄, 뭐 유사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고 제 환경하고 생활하고 해서 유사성들은 나올 텐데, 굳이 이제 어떤 테마를 하나를 구체화시킨다든지 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어떤 작품의 생명력은 오히려 그런 텍스트에서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것보다 더 우연적이고 발견되어지고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읽혀지는 거,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어떤 테마를 갖는다거나 양식을 어떤 통일시킨다거나 이제 가능한 한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